축구 승무패 59회차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번 회차는 엄청난 쓰나미가 난무할 그런 회차로 보고 있고요. 이제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좀 더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심판 또 유럽 또 클럽 대항전 갔다 온 선수들 뭐 등등등 좀 몇 가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갖고 먼저 라리가 먼저 쭉 올려드리고 프리미어 리그는 이따가 오후에 이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뭐 투표를 보시면 토트넘에 71%가 몰려 있고요. 또 첼시 한 60% 정도, 뉴캐슬 그리고 뭐 리버풀은 거의 뭐 91%뭐 정도가 몰려 있네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이따가 추후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일단 프리미어 리그 배당 보시면 토트넘 현재는 1.70입니다. 그리고 리버풀 뭐 1.31, 뉴캐슬 같은 경우 1.83 정도 받고 있네요. 이 부분도 이따가 또 다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뭐 최근 축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외의 경기 결과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쓰나미가 많이 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제가 볼 때 투표율도 무의미하고 뭐 팀 네임 밸류도 저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B클럽 팀들이 굉장히 좀 손해를 보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월드컵이 코앞이고 또 유럽 대항전까지 진짜 B클럽들만 지금 죽어나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정상적인 플레이가 된다고 하면 그거는 뭐 인간이 아닌 그냥 로봇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고요. 그나마 여유 있게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는 팀들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팀들은 이번 리그 경기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몇 가지 더 필요한 프리미어 리그보다는 라리가를 아주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카디스 꼬마 경기입니다. 카디스는 뭐 5경기 연속 패배 없이 1승 3무를 달려오다가 직전 라요 원정에서 1대5 대패를 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경기였고요. 43분, 뭐 61분 퇴장을 당하면서 그냥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뭐 페널티킥을 시작으로 해서 후반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대패를 했고요. 꼬마 같은 경우는 주중 챔스를 뛰었죠.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뭐 대혈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기지도 못하고 무승부를 기록했죠. 심각한 체력 소비를 했습니다. 카디스는 이 경기에 수비수 카르셀렌과 알카라즈가 징계로 나올 수가 없고요. 하지만 전 이 경기는 카디스 사이드로 보고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꼬마와 레버쿠젠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진짜 꼬마 죽어라고 뛰었습니다. 꼭 승리가 필요했던 경기였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16강 탈락을 했습니다. 카디스는 뭐 잠국의 명수입니다. 올 시즌 꼬마보다 경기력이 더 좋은 비아레알과 베티스도 카디스 원정 가서 무득점에 그치면서 무승부를 기록하고 돌아갔죠. 전력을 따지고 들자면 뭐 꼬마가 당연히 우위라고 볼 수 있겠지만 선수들은 지금 죽어나고 있고 몸과 마음은 따로 놀 거라고 봅니다. 카디스가 홈에서 현재 3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고요. 꼬마를 상대로도 카디스가 무리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뭐 꼬마 선수들이 뛰지도 못할 것 같고요. 그때 뭐 카운터 어택 한 방 날려버리면 되는 그런 경기라고 보고요. 무승부를 중심으로 복식은 카디스 승까지 보는 게 제 생각으로는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역시 저는 쓰나미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세비야 라요 경기입니다. 뭐 세비야도 주중 챔스를 소화했죠.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무리를 한 경기는 아니었고요. 어차피 16강은 뭐 조기에 탈락이었으니까 오히려 이 부분이 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에서 코펜하겐을 상대로 3대0으로 뭐 기분 좋게 승리를 하면서 세비야가 강점을 보이는 자신들의 고향 뭐 유로파로 가게 됐죠. 최근 세비야는 부상자들이 하나둘씩 복귀를 하면서 시즌 초반 뭐 개막장의 그런 경기력은 아닙니다. 팀 경기력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이제 뭐 거의 매 경기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수비는 좀 불안하고요. 그래도 시즌 초반과 비교하면 굉장히 양호해지고 있는 세비야고요. 뭐 결국 올라올 팀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라요도 올 시즌 경기력이 좋습니다. 하지만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좀 심하고요. 그리고 이 경기에 트레오와 엔테카 두 명의 미드필더가 징계로 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최근 세비야의 경기력을 감안하면 이 경기는 세비야 단통승 구간으로 잡아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요. 다음은 발렌시아 바르셀로나 경기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경기도 쓰나미가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뭐 이 경기에 유누스 무사가 징계로 나올 수가 없고요. 바셀은 주중 챔스 경기를 또 소화를 했죠. 승리가 절실했던 경기에서 홈에서 뮌헨에게 0대3 패배를 당했습니다. 사실 말이 0대3이죠. 경기 내용은 그냥 게임이 안 됐습니다. 뭐 승리를 거두지도 못하고 바셀이 유로파로 가게 됐고요. 뭐 좀 어색하긴 하죠. 바셀이 유로파라는 게. 뭐 체력은 체력대로 소진을 하고 다시 발렌시아 원정길을 떠납니다. 뭐 발렌시아의 올 시즌 경기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뭐 직전 경기 이강인한테 한 대 맞고 패배를 했지만 경기력 하나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고요. 5경기 연속 패배 없이 달려오다가 마요르카한테 한 방 맞긴 했지만 제가 볼 때 근 몇 년간 봐온 발렌시아의 경기력 중에는 그래도 올 시즌이 좀 나아 보입니다. 또 카바니도 이제 거의 적응을 끝낸 모습이고요. 괜찮았던 수비가 최근 흔들리는 부분이 문제이긴 한데 뭐 거의 매 경기 좀 실점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이 경기에서도 저는 발렌시아가 실점을 할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발렌시아 역시 골을 넣을 거라고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발렌시아가 주도권을 잡고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올 공산이 큰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바셀이 선제골을 넣지 못하고 발렌시아가 먼저 골을 넣을 경우 저는 바셀이 그냥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바셀도 주중 경기에서 너무 많은 체력을 소비를 했습니다. 발렌시아가 이기고 있는 경기에서도 너무 공세적으로 나오다가 뭐 한 방씩 쳐맞고 한데 상대가 바셀이라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발렌시아가 잡아도 뭐 하나 이상할 게 없는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승패로 찢을지 승부로 갈지는 좀 더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전 이 경기 발렌시아 승은 무조건 달고 갈 예정입니다. 다음 경기 오사수나 바야돌리드 경기입니다. 뭐 최근 흐름이 비슷한 양팀의 맞대결이죠. 양팀 모두 특징이 있습니다. 홈에서는 홈발로 버티는데 원정 가면 무너집니다. 바야돌리는 원정 가면 수비가 와르르. 뭐 이런 경기 투마킹 돌리는 것도 아까울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오사수나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레알 지로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뭐 긴 말이 필요 없죠. 뭐 레알도 주중 챔스를 소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편안하게 로테이션 돌리면서 뭐 관광 갔다 왔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렇게 뛰고 왔고요. 굳이 뭐 이길 필요도 없었던 경기라 실 선수 쉬고 뛰고 싶은 선수 뛰고 뭐 이렇게 소화를 하고 왔습니다. 홈에서 지로나 정도는 잡고 가야 된다고 보고요. 레알 승 예상해 보고요. 다음 경기 빌바오 비아레알 경기입니다. 잘 나가던 빌바오가 최근 꼬마 바셀에게 패배를 했죠. 분위기가 살짝 좋지가 않습니다. 비아레알도 베티스에게 패배한 이후 뭐 세비야, 카디스에게 내리 무승부, 또 소시에다드한테 패배, 오사수나 알메리아에게는 승리했지만 또 바셀에게도 졌죠. 뭐 역시 컨퍼런스를 병행하고 있는 비아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요. 주중 컨퍼런스는 뭐 비아레알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부담은 없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다만 비아레알이 이상하게 빌바오를 만나면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7번에 맞들여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고요. 2승 5무로 빌바오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 비아레알의 바에나와 몰라네스가 징계로 또 뛸 수가 없고요. 바에나 같은 경우는 현재 비아레알 팀 최다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 비아레알 입장에서는 큰 전력 손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 비아레알 승, 뭐 좀 불안하신 분들은 무정도 받치면 좋겠지만 저는 그냥 빌바오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소시에다드 베티스 경기입니다. 뭐 양팀 모두 주중 유로파 경기를 소화했고요. 뭐 최근 양팀의 경기력은 상당히 좋죠. 소시에다 같은 경우는 리그 5연승을 달리다가 직전 바야돌리 원정에서 패배를 했고요. 뭐 좋은 기세가 멈추긴 했지만 올 시즌 소시에다드의 경기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베티스 역시 흐름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준수한 수비력에 비해서 공격력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고요. 특히 원정에서는 골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정 5경기에서 3골, 평균 0.6득점밖에 하지 못하고 있고요. 수비는 베티스가 좀 안정적으로 보이고
공격은 소시에다드가 좋아 보이고요. 뭐 올 시즌 베티스는 원정에서 단 1승밖에 없죠. 뭐 당연히 골을 넣지 못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고요. 소시 원정에서는 꼬마도 비아레알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양팀 모두 주중 유로파를 소화했지만 소시는 16강을 확정 지어놓고 널널하게 뭐 그렇게 경기를 했고요. 뭐 베티스도 여유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설렁설렁 할 수는 없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베티스가 불가리아 원정 이후 다시 또 소시에다드 원정입니다. 아무래도 소시가 유리한 경기로 보이고요. 베티스의 준수한 수비력이 걱정이라면 뭐 숙무 정도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소시에다드가 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좀 체크를 할 게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쯤에 이따가 한 오후쯤 한 5시, 6시 아니면 그 전이 될 수도 있고요. 왜냐면 프리미어리그가 요즘 심판들을 좀 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뭐 너무 이상할 일이 많이 생겨서 그리고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토트넘 여기도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요. 뭐 보셨겠지만 토트넘 챔스 경기 보셨겠지만 정말 좀 짜증 납니다. 페리시치도 짜증이 나고 뭐 히찰리송이나 크립세스키도 뭐 지금 부상으로 못 나오는 상황인데 토트넘이 원정에서 이길까요? 저는 여기도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튼 프리미어 리그는 좀 더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포인트만 찝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영상으로는 제가 아마 오늘 또 토요일이라서 개인 또 일정이 있어갖고 영상으로는 좀 업데이트가 힘들고 이따가 글로써 제가 여기 이 글에 이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오후쯤 들어오셔갖고 확인해 보시고요. 뭐 제가 올리는 게 다 맞는 건 아니니까요. 시간이 여유가 되시고 한가하다 하시면 들어오셔갖고 한 번쯤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시는 방법 아시죠? 저모토토 네이버 카페에서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영상 보시고 밑에 보시면 제가 링크를 걸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 링크 타고 들어오셔갖고 가입해서 좀 남겨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59회차 프리미어 리그는 이따 올려드리고 라리가 먼저 올려드렸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회차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쓰나미가 난무할 차로 보고 있고요. 뭐 리버풀은 리즈가 워낙에 원정 막장이니까 그렇다 치고 제가 볼 때는 라리가는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팀 네임밸류 보고 가셨다가는 큰 코 달 수가 있으니까요. 이상이고요. 이따가 프리미어 리그 이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